여자 조카한테 절절절절 매고 그 조카가 막 심술 부리고 이러는데도 어쩔 줄 모르고 절절절절절 매고 막 수발을 해주고 그러면은 그 조카는 또 어떻게 하고 막 이러는 건데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제가 옆에서 딱 드는 이 감정이 저러다가 이 언니도 너무 힘들지 안타깝지 이런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저한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죠. 예,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충족을 못 시키는 제가 아까 강박이 얘기도 하셨는데 제가 네. 항상 막 그 최근까지도 뭐라 그럴까나 굉장히 제 자신을 몰아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너 그렇게 보기 시작해야지 그러면서 그 얘기도 저번 수업 시간에 제가 했었어요. 그래요. 이게 다 맞물려 있거든요. 저는 항상.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항상 근데 생뚱맞게 이 친한 언니가 그 조카한테 집착하는 그게 안타깝지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이게 아니고 분노가 안에서 이렇게 차오르는 게 이거랑 약간 오버랩이 된다는 걸 알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억압하지 않고 지금 볼 수 있는 거, 그 무의식의 의식화가 일어나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걸 모르게 되면 내가 공격을 해버려요, 언니를. 예. 그 공격을 해버리고 그 비판을 할 텐데 동시에 저도 얼마 전부터 제 자신한테도 좀 너그러워져야지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요. 예, 그런과 동시에 내가 인간관계도 이렇게 흑백이나 이렇게 분석의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약간 자각이 이만큼 들었어요. 이만큼. 그래가지고 예, 참고 그거를 그냥 저 혼자서 그런 경우도 있구나. 언니가 힘들겠다. 이 정도로 그냥 하자. 비판이나 그 전처럼 날카로운 나의 날카로움은 발동하지 말기로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제가 말이 두서가 없는데요. 임신 얘기를 하니까 약간 그게 저는 그런 약간 요즘에 복합적인 그런 상황들이 떠올라가지고 그냥 일화로 아주 그 자유현상이 정확해. 왜냐하면 조카에 대한 관심은 조카를 출산하고 있는 것 같아, 임신한 것 같아요. 예. 예, 엄마가 돼버렸잖아. 이 조카하고 관계의 설정이 자기 아이로서의 관계가 설정이 되니까 당연히 지금까지 나는 전이 속에서 이 엄마 노릇을 해주던 언니가 뭐야? 다른 아이가 생긴다고 하는 것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약간 절절매는 모습에서 또 분노가 이중으로 또 그러니까 절절매는 모습이 결국은 누구한테 절절매냐면 내가 아닌 다른 대상에게 절절매여서 나를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있는 것을 그때 내가 그러니까 어벤던 된 거 내가 버림받은 느낌이라니 이런 게.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고 약간 불합리하다 이런 느낌도 생각도 막 들고요. 불합리하다 그게 있어. 언페어란 말이야. 아이들의 정서예요. 아이들 항상 할 때 언니하고 동생과의 관계에서 그중에 하나가 있어. 언페어. 부모한테 항상 대드는 게 바로 언페어다. 왜 나를 차별하느냐. 그냥 항상 상대방만을 바라봐주는 그 양육자의 눈초리가 나는 아쉽다는 얘기. 그게 언페어하다는 얘기.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가 생각을 요번에 또 이렇게 막 슬슬 하게 됐는데 옛날에 치료 선생님하고도 한 얘기인데 항상 저를 이렇게 몰아치고 하는 게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항상 아이다운 적이 없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내가 양육자하고 관계에서 내가 충분하게 헬프리스한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이런 부분이 약했다는 얘기. 언컨디셔널리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모성적인 사랑의 결핍이라는 얘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실수나 그런 아이다움 있잖아요. 아이답게 표정도 부리고 이런 게 없고
그러니까 저 자신한테도 굉장히 제가 굉장히 각박한 그러니까 그런 그 엄격한 부분이 내 성격이에요. 슈퍼이고가 예. 어쩌면 보통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서의식, 어떤 바라는 것, 이거 자체가 내 슈퍼이고가 돼버리는 케이스들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취했던 태도를 내가 나한테 취하니까 내가 엄마 앞에서 주눅 들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내 앞에서 주눅 들어 있고 내가 어떤 행동을 의외의 행동을 하게 되면 내 안에서 나를 질책하는 존재가 바로 초자가 돼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내, 부분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저희 엄마 아버지는 저를 약간 방관하다시피, 방관이란 단어는 약간 그런데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주의였거든요. 음, 한 번도 뭐 너 공부해라 이래 본 적도 없고 근데 저는 예, 이게 보면 어떻게 되냐. 그럼 아무것도 나를 비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나를 쳐다봐주지 않는 존재가 되잖아.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엄격한 점은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그러네요. 내가 예, 아무리 애를 써도 만족을 시킬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거지. 예, 예. 근데 그 대상이 내 내면화돼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으면 내가 만족해야 되는데 내가 부모의 어프로벌이 없는 한 내 박사학위가 충분히 축하받지 못했다고 느낀다는 얘기지. 예, 그때 그런 그 사진을 보고 제가 그런 거를 느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저 자신을 이렇게 막 몰아치고 이 만족을 아까 그 교수님이 이 수업 시작할 때 지금 이 순간이 제일 그 뭐 제일 아주 소중하고 지금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예,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그래요. 예, 항상 목표가 있는 삶을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하여튼 얼마 전까지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들었었거든요. 예. 목표를 향해서 캔두 스피릿이죠. 이게 우리가 참 속기 쉬운 건데 난 무엇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노력만 하면 돼.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독려하는데 문제는 이상화된 자기를 산다고 하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내가 만들었던 이상이 내가 달성되는 순간 타깃은 다시 새로운 멀리 100m 밖으로 밀려나서 새로운 이상화된 존재가 나온다는 얘기.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영원히 예. 만족시킬 수 없는 이상화된 자기를 살아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강박 중에 가장 큰 근원적인 강박이에요. 예. 제가 그런 종류의 강박들이 굉장히 속에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강박을 허무는 게 더 어렵다라는 게 저 자신을 보고도 하는 얘기인 게 저는 항상 뭐든지 다 이렇게 허무는 거가 저의 그 세션이에요. 허물고 편해지고 좀 모자르게 되고 저 자신을 놓아버리는 게 항상 그 과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걸 그러니까 하는 어떠면 그 해체 작업인데 해체와 예, 컨스트럭션이 디컨스트럭션과 컨스트럭션이 같이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과정들에 대한 예, 통찰이 더 필요한 거죠. 나는 예, 원래 누가 칭찬해주지도 않아도 나는 원래 아주 고귀한 음, 존재로 태어났다는 걸. 그래 예, 나에 대한 발견이 나를 인정하고 내가 뭘 해서가 내가 칭찬받을 게 아니고 나는 원래 귀한 예, 사람이란 이런 자각이 필요하다. 그 트루 셀프는 뭐 만들어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원래 나는 귀한 존재라. 그 부분을 우리가 귀한 존재임을 스스로 자각하는 사람은 나만 귀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귀한 존재라는 걸 인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평화가 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예,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귀하지 않다고 느끼는 부분을 우리는 평생 가지고 산다.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직 채워지지 않아서 나는 열심히 살아야만 저 목표에 갈 수 있다.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게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피폐한 것들이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앞으로 더 어떻게 더 잘 살겠다. 내가 이미 귀한 존재로 살고 있는 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하나하나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한 일이고 거기에 의미가 있고 세상을 좀 더 밝은 세상으로 가는데 내가 큰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내가 하는 귀한 일들의 점수를 안 주고 이건 그냥 준비하는 것일 뿐이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현실 부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음.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 단편적인 어떤 사건이 촉발된 거 하여튼 여러 가지가 다 맞물려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맞물려서 일어나는 우리의 인격 체계는 토탈 퍼스널리티, 토탈 캐릭터니까 우리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변모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인 것만 아무리 열심히 알아도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체험이 안 되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예, 그럼요. 근데 진짜 많은 부분에서 그 가슴으로 이 체험이 된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이 ICC 공동체에서를 수업하는 이 그룹 자체가 모성적인 존재라는 걸 이해하세요? 심볼릭하게 이게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수용되고 여러분의 가치가 있는 그대로 다 인정되는 과정을 여러분 서로가 함께 하는 과정이 우리가 건강해지는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공부뿐이 아니고 이 그룹 프로세스 자체가 여러분들의 실제 익스피리언스라는 얘기예요.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냥 영상을 보는 것하고 다른 거가 인터랙티브하게 서로 정서적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정서들이 자유롭게 공유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내 원래 모습 그대로 드러내더라도 아무도 공격하지 않고 수용해주는 경험. 그리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동료들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어린 시절에 충분히 체험하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는 그 부분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져도 좋아요. 딴 데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체험들이 일어날 거라. 우리 다른 목사님들 얘기 잠깐 나누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한주인님이랑 그 어떤 면에서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전 다르게 경험된 거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거의 뭐 공부해라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너무 놀면은 그때는 그 아버지 불안 때문이죠. 아버지 불안 때문에 혼내키고 막 난리치는 적은 있어도 그렇다 가지고 꾸준하게 공부를 하라는 그런 것도 없고 시험을 치는지 숙제를 하는지 전혀 개입이 없었던 상황에서 그냥 알아서 했거든요. 근데 그 어떤 저 형하고 저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형이나 저나 그 학교에서 상을 받으면 저 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데 형 거는 상을 받으면 막 그 액자대 집어넣고 벽에 걸고 막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야 나는 뭘 해도 인정 못 받고 형은 뭘 해도 인정받는구나. 그러니까 미술대회에 나가가지고 저는 상을 받았고 형은 못 받았어요. 근데 저는 좋은 표시를 못 낸 거예요. 왜냐면 형이 주눅드니까 너 좋은 표시 내지 마라 이런 제 기억에는 압박이 있었는데 암묵적인 것인지 직접적인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어쨌든 좋은 티를 못 냈고요. 근데 형은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 압박을 받고 그림을 그렸고 저는 그냥 막 그렸는데 상 받았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이 강박, obsession과 크리에이티비티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은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는데 obsessive 하면은 그게 트루 셀프를 배경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한 작품을 만들어내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 받았는데 그 지역에서 주관한 거라 가지고 백화점에 막 전시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러 갔는데 관심 전혀 없다가 저는 상 받았기 때문에 칭찬을 들었어요 한번. 그랬는데 이제 형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 이거 정말 잘 그렸는데 저기 시상 외에 이제 막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잘 그렸는데 막 장려상 뭐 이런 것들. 예, 아니 아예 그냥 그림을 그냥 했던 그림도 작품이 붙어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상 받는 쪽에 붙어 있었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형 그림을 보면서 이게 잘 그렸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보다 더 많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내가 칭찬 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뭘 해도 별로 인정 안 해주는구나 하기 때문에 칭찬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어떻게 면에서 나르시시즘에 약간의 문제는 생겼죠. 그런 면에서는 그런 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형은 뭘 해도 인정받았다 생각하는데 나중에 되니까 형은 스스로 말하기를 아버지로부터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나가는 거죠. 아버지의 요구사항을 자기 안에 자기 것으로 가져와서 애를 쓰지만 충분하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뭐냐면은 아버지는 항상 평가자로서 서 있었어요. 뭔가 그렇죠. 무슨 일이 나고 나면은 야 네가 나보다 더 잘한다는 이런 게 되는데, 제가 컴퓨터를 더 잘 다뤄도 아버지가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게, 이제 이런 말투, 아버지가 뭐 하나 배우시면은 그 말투를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죠. 예, 어떻게 보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표현 같아요. 습관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잘 그렸는데 그 대자가 붙어요. 그렸는데 그렇죠. 요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항상 단서가 있는 거죠. 예, 잘하긴 했는데 잘 썼는데 100점은 받았는데 상은 받았는데 하고 뭐가 붙으니까 항상 평가적으로 쓰니까 저는 잘해도 못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인정받은 경험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데, 근데 형은 그거를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하려면 완벽하게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어떨 때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일이 안 돼 버려요. 바로 그거죠. 못 하겠다 이거는. 내적으로 긴장이 계속되니까 자연스러운 어떤 업적을 남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그러니까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 아니면 삼선책 해가지고 자꾸 넘어갈 수 있는데, 형은 항상 최선책을 계속 붙들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막 상당히 낙심하고 포기하면서 차선책을 선택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플렉서빌리티가 없잖아. 자율성이 없다. 유연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되면. 근데 그런 같은 어떤 상황이라 할 수 있지만은 이게 형제 서열에서도 차이가 나는 건지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누가 평가한다 그러면은 저도 별로 평가하고 싶지가 않고, 평가를 받는 것도 그렇게 뭐 썩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좀 인정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성격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 사람을 있는 그대로 영향이 보려고 있죠. 보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 보면은 평가해가지고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뭐 이런 사람인지 저런 사람인지 자꾸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것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 체험을 조금 나누면 저는 농촌 지역에서 자라났는데 우리 부모님 그냥 농부이셨으니까 그렇지만 뭐 또 기대는 많으셨겠지만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제가 자랐던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글을 읽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하게 되면 뭐 1학년, 2학년 때 책을 읽으라고 그러면 앞에서부터 순서가 오는데 그때는 의자도 책상도 없고 그냥 마루에 앉아서 공부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내 순서가 되면 내가 귀로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귀로 뭘 듣는 거가 익숙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글자를 정확하게 매치시켜서 어떻게 읽는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지표를 받으면 항상 나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니까 그냥 가져다 드렸는데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성적이 항상 뭐 그 당시는 아주 뭐 옛날에 뭐 수미양가 하면 양이나 가가 많았겠죠. 그런데도 잘했느냐 못했느냐 한 번도 시비 안 하시고 그냥 가져다 드리면 그냥 받으셨던 거죠. 어, 그래서 왜 공부를 이렇게 했느냐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국민학교 3학년 때쯤 되니까 이제 글자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과를 사다가 내가 혼자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우등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좋은 성적을 가져오면 그때는 잔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마다 중요한 고비가 있으면 항상 동네 분들하고 같이 잔치를 같이 농촌에서는 그냥 막걸리 넣고 안주 좀 해서 그냥 기뻐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지. 내가 뭔가 실패했을 때 왜 그렇게밖에 못했느냐는 질책이 없는 상황 속에 자랐다. 그런 점에서 저는 조금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한 나를 지나치게 질책하거나 너 왜 그렇게 못해? 너 왜 또 실패자? 루스라는 어떤 필링이 어떠면은 제가 살면서 실패하는 경험도 있지만 그때마다 그 루스의 필링에 내가 오래 머물지 않고 바로 새로운 길들을 갈 수 있었던 힘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나를 비판하는 눈이 있었던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기다려주고 뭔가를 이뤘을 때는 기뻐해주고 하는 이런 환경 속에 있었던 거죠. 왜 제가 또 그 당시에는 어려웠냐면 그때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절이었으니까 저하고 같은 공부를 하던 제 친구들은 대개 나보다 나이가 2살, 3살 많은 뭐 그래도 1살이나 2살, 3살 뭐 이렇게 나이가 많은 친구들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요새 뭐 몇 살에 학교를 보내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요새 얘기로 하면 이제 6살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그 당시로서는 빨리 갔기 때문에 내가 더뎠던 거지. 근데 내가 아직 발육이 안 돼서 지금 못 따라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빨리 가라고 우기지 않았던 것이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기 그 교육에서 발달 이론 적용시키는 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게가 그런 면이 너무 뭐랄까 공식화된 제가 그 교육학 그 공부하면서도 뭐냐면 표를 만들어 가지고 몇 세에서 몇 세까지는 어떤 기간 딱 비교해 가지고 막 해야 될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되면은 막 그 말하자면은 그때 그게 안 되면 쉽게 말하면 낙제생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완전히 낙제. 제가 1학년, 2학년은 어쩌면 요즘 기준으로 쓰면 낙제생이죠. 그럴 일을 못 이뤘으니까.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보면은 그게 그 발달 이론에서 말하는 몇 단계가 어떤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몇 단계가 다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게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전체에 뭐 2단계, 3단계 되는 내용들이 그 속에서 말하자면 막 갈등하면서 안에서는 내적으로는 막 여러 가지로 막 역동도 일어나고 있지만은 단지 바깥으로 표현이 안 됐을 뿐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돼가지고 하나가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되니까 잠재되었던 성장이 그가 좀 쫙 일어나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늦게 일어난 사람은 뭐 말하자면은 심리적 발달이 꼭 뭐 영아기, 유아기 이렇게 쭉 나가가지고 사춘기 이렇게 나가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춘기가 거의 막 40대까지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그렇죠. 예. 이제 그러고 나서 쉽게 말해서 득도하더니 아주 그냥 생각이 깊고 뭐 무슨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처럼 이렇게 딱 바뀌는 이런 모습들 보면은 단순하게 우리가 발달 이론에 맞춰가지고 볼 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적으로 어떤 체계적으로만 인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멜라니 클라인이 얘기했던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 그 편집 분열적 자리 그 다음에 우울적 자리가 온다고 하는 개념은 아주 초기에는 합당한데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이 두 가지 층이 그러니까 꼭 우울적 자리가 발달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견해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울적 자리에 있지만 다시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로 간다는 게 정반합의 원리, 변증법적 원리가 작용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어쩌면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층이 있고 그리고 우울적 자리, 디프레시브 포지션은 층이 있다고. 이 두 개의 층이 이런 성격을 가진 층들이 여러 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있어서 어떨 때는 필요할 때는 우리가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 가기도 하고 또 우울적 자리로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을 지나면 그다음에 우울적 자리로 발달했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게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스테이지가 아니라는. 근데 멜라니 클라인도 나중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멜라니 클라인의 후계자들도 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고 간다고 하는 것을 다 인정을 해요. 요즘 클라이언트들이. 그리고 단순한 발달 스테이지 이론으로 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지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어떨 때는 이 포지션에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포지션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패러다임 스키즈의 포지션이 다 틀렸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이 결혼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패러다임 스키즈의 포지션에 있어야 결혼이 가능하다. 콩깍지가 C여야 결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우울적 자리에서 이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이렇게 합리적인 결정으로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하는 거 다 이뻐 보이고 모든 게 다 좋아 보이고 뭐 그런 얘기 있죠. 부인이 예뻐 보이면 처갓집 기둥뿌리도 다 예뻐 보인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이게 바로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 그 공격성이 아니라 어떤 리비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균형을 상실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아주 좋은 대상, 나쁜 대상. 근데 결혼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정서로 결혼하는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정서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 갔는데 우울적 자리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을 나한테 총 들고 오지만 꼭 나를 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 나한테 총을 겨누고 해서 저 사람도 참 안 됐다. 라고 한다면 저 사람 총은 내가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상황에서는 패러다임 스키조이드 컨디션에서 가지 않고는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런 극단적인 것들이 아니고 우리 사회적인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어떤 유연하게 어떤 포지션들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지나치게 아까 얘기대로 발달 단계가 있어서 어느 한 발달 단계를 거쳤으면 그 다음에는 그거 다 마스터한 사람들의 그 다음 단계를 가는 거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는 저도 지나친 생각이라고 봐요. 네, 오늘 처음 읽었던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이랑은 조금 좀 다른 쪽으로 얘기가 진행이 돼서 그냥 양쪽으로 그냥 이렇게 연관돼서 떠오르는 얘기는 특별히는 없고요. 예. 그냥 그 참 첫 번째 시간에서부터 느꼈던 건데 그 두 번째 시간에도 계속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그 관계적인 문제,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나 불안이 발생하는 원인이 한편으로는 관계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 같기 거와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런 내부적인 갈등,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 강성광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한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들으면서 분명히 갈등이 있고 어떤 모순이 되는 상황이 있긴 한데 그게 그럼 과연 이 원인이 어디에서 있었을까? 개인일까? 아니면 그 불안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더 문제인 걸까? 아니면은 이 관계에서 문제일 걸까? 만약에 내가 조력자로서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입장이 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더 포커스를 둬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참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요. 김태희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게 우리가 보통 사회학이나 이쪽에서 끊임없는 논쟁이 네이처 vs 너처예요. 그러니까 자연이냐 양육이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타고난 부분을 강조하는 것. 어떤 면은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었던 부분, 프로이드도 복합적이긴 하지만 근원적으로 역동이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타고난 것 중심으로 이론을 처음 구성을 했어요. 나중에는 소셜한 부분도 초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회적인 그리고 환경에서 오는 것까지 통합해내려고 애를 썼지만 기본적으로는 프로이드는 어쩌면 생물학적 환원주의죠. 생물학적인 개념으로 우리의 역동은 신체에서 발원한다 하는데 이 개념을 끝까지 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타고난 것이 더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설리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타고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설리반이 봤던 건 환경 중심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너처 중심, 환경, 인바이러먼트 중심으로. 그래서 이쪽에서는 한쪽에서는 지나치게
설리반은 오버 소셜라이제이션이라고 지나치게 사회화적으로 또 어떤 프로이드는 학자에 따라서 언더 소셜라이즈드 그러니까 지나치게 사회학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인데 지나치게 사회적인 영향을 강조한 게가 설리반이라고 한다면 프로이드는 좀 더 생물학적인 환원주의, 생물학적인 환원주의와 사회적인 환원주의 이런 양극단으로 있다고 본다면 사실은 그렇게 심플하진 않아요. 두 사람 다 절충을 하고 있는데 학자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쪽에서는 조금 더 타고난 쪽 중심으로 보는 견해, 또 하나는 환경 중심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 저희가 가끔 얘기하는 캐런 호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휴먼 포텐셜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측면, 이미 그래서 타고난 부분을 인정을 하는 거죠. 타고난 부분이 환경을 만나면서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타고난 부분, 이걸 리얼 셀프라고 얘기를 하거나 트루 셀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트루 셀프가 환경과 만나면서 절충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인격이 발달한다 하는 어떤 중립적인 조금 균형 잡힌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세 분 다 실제 이론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인간을 다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었다고 보여요. 그렇지만 이론의 초점이 어느 쪽에다 더 중요성을 두었느냐 하는 측면에서 다를 뿐이죠. 그런데 우리 김태경 목사님 말씀처럼 인간을 심플하게 어느 한쪽의 측면만 보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는 수요일하고 그리고 목요일 수업도 같이 진행된다는 미리 알려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